당뇨에는 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병원에서 주는 약? 혈당을 재는 기계?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입에 넣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한 끼가 몸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무심코 먹은 한 숟가락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도 하고 순식간에 치솟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구마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어? 혈당이 왜 오르지? 채소가 좋다지만 드레싱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고요. 무조건 먹어라는 정보는 많은데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는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진짜로 꼭 챙겨야 할 음식 10가지. 그리고 그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뭘 먹어야 하지? 아무것도 못 먹겠네. 혹은 그냥 안 먹고 말지. 하지만 아닙니다. 굶는 게 답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는 게 답입니다.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맛없고 재미없고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음식으로 바꿔 먹기만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 정보보다는 생활 속 실천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꿔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음식들로만 구성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가 검증된 음식만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당뇨에 꼭 좋은 음식 10가지. 당신의 식탁을 지켜줄 든든한 건강 조력자들입니다. 잘 챙겨보시고 영상 끝나고 나면 냉장고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당신의 식탁이 바뀌면 혈당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1장. 당뇨에 좋은 음식 10가지. 현미와 잡곡밥. 많은 분들이 당뇨 때문에 밥을 아예 끊으시려 하죠. 하지만 밥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무엇으로 만든 밥이냐가 핵심입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현미와 보리, 귀리 같은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특히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100% 현미밥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흰쌀과 1대1로 섞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끼, 한 숟갈이 바뀌는 순간 혈당도 달라집니다. 2. 고구마. 고구마는 대표적인 당뇨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왜일까요? 바로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과 조리법입니다. 튀긴 고구마는 오히려 해롭고 껍질째 찐 고구마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 식사 대신으로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3. 브로콜리. 작지만 강한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가득합니다. 특히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데쳐서 참기름이나 식초에 묻혀 드시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한 끼 식사에 꼭 한 줌씩 넣어보세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4. 시금치와 잎채소. 시금치, 상추, 케일 같은 잎채소들은 혈당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또한 마그네슘, 엽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인슐린 기능을 돕는 데도 좋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기보다 가볍게 익히거나 된장국, 계란찜에 넣어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되죠. 한 끼 식사에 잎채소 반찬이 하나만 있어도 전체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채소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혈당 도우미입니다. 5. 귀리 오트밀. 귀리, 영어로는 오트밀.
아침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죠? 그만큼 혈당 조절에 효과가 좋기로 이미 유명한 식품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이 든 시판 오트밀은 피하시고 무가당 제품의 견과류나 시나몬을 살짝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그릇의 귀리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힘이 됩니다. 6.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알려진 심혈관 질환이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에 조리는 건 피하고 구이, 찜, 조림 정도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챙겨 드셔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7. 두부와 콩류. 두부, 콩, 병아리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두부는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 아침 반찬, 점심 샐러드, 저녁국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콩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조용히 하지만 든든하게 혈당을 지켜주는 음식이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8.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당지수가 낮은 베리류 과일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와 딸기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작용까지 합니다. 단,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반 컵 정도 간식처럼 먹거나 요거트 위에 살짝 얹어 드시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입도 즐겁고 몸도 기뻐하는 간식이죠. 9. 아보카도. 처음엔 낯설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식단에 꼭 넣고 싶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가고 다른 음식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식빵 대신 얹어서 먹는 방식이 인기죠. 당뇨 식단에서 가장 세련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10.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견과류는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간식입니다. 소량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는 좋은 지방뿐 아니라 마그네슘, 단백질, 섬유질도 포함되어 있어 식사 전후로 한 줌 정도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단, 무염 제품을 고르시고 하루 한 줌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힘, 하루에 한 줌으로 혈당을 관리해 보세요. 2장. 식단에서 이것만 바꿔도 다릅니다. 먹는 습관을 바꾸면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 앉는 순간 그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는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꼭 어렵고 복잡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복잡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식사 습관은 당뇨를 관리하는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봤던 방식들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방향만 바꾸셔도 됩니다. 첫째, 정제된 음식 대신 덜 가공된 음식을 선택하세요. 흰쌀보다 현미, 흰밀가루보다 통밀, 소시지 대신 삶은 닭가슴살이나 달걀, 달달한 시리얼 대신 귀리 한 그릇. 이 차이가 별 것 없어 보이지만 혈당 곡선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특히 하얀 음식은 빠르게, 천천히 죽이는 음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얀 음식 대신 자연의 색을 담은 식재료를 고르세요. 그게 진짜 몸이 원하는 음식입니다. 둘째, 적게, 천천히, 자주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한 끼에 몰아서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 끼니까지 굶는 식단은 당뇨에 있어서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넣으면 혈당도 급하게 튀어오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천천히, 오래 씹고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보세요. 그저 5분만 여유를 가져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상추 한 장과 나물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두부나 달걀, 생선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한 숟갈 드시면,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은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은 훨씬 덜 힘들어합니다. 이건 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밥이 몸을 덜 자극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넷째, 간식을 몸을 위한 보충식으로 바꿔보세요. 간식은 꼭 끊어야 할 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견과류 한 줌, 무가당 요거트 한 컵, 아보카도 한 조각, 블루베리 몇 알. 이런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폭식이나 허기를 예방해줍니다. 반면, 과자나 빵, 설탕 들어간 음료는 작게 먹었다고 해도 몸에는 큰 혼란을 줍니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간식이야말로 가장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과일은 식사와 함께 그리고 적당량만 드세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당이 많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감, 망고 같은 과일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식사 중간에 조금씩 딸기, 블루베리, 사과 반개처럼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또 한 가지 팁은 과일을 후식처럼 먹기보다는 밥과 함께 한두 조각 곁들이는 방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도 높일 수 있어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하루하루 작게 바뀌는 식단이 한 달 후, 3달 후 혈당 수치를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관리하는 삶은 늘 숫자와 싸우는 것 같죠.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이 숫자들이 마치 나를 평가하는 점수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이 질문 하나만 남겨보세요. 지금 이 한 끼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당뇨라는 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병도 아닙니다. 그만큼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오늘의 식사를 바꾸는 것. 내일도 그렇게 해보는. 그리고 그걸 조금씩 이어가는 것. 그 변화의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 채소를 조금 더 올리는 것. 설탕 대신 계피가루를 뿌리는 것. 달콤한 간식 대신 견과류를 한 줌 챙기는 것.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편안해지고 수치가 달라지고 무거웠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당뇨 식단은 절대벌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래 원했던 것을 주는 일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결국 나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은 너한테 좋은 걸 줄게. 그렇게 말하며 한 끼를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한 숟갈을 먹는다. 몸은 분명 그 신호를 기억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받고? 이미 늦은 거 아냐?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몸은 회복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스스로 치유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지금 당신의 냉장고 안, 식탁 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도 걱정이 많고 막막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음식, 한 숟가락, 한 끼의 선택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3번, 당신에게 주어진 치료의 기회를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먹는 것이 곧 약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달라지면 당신의 몸도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몸을 살리는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